자, 이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식 8가지 항 중에서 두 번째 항 E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nd Use Change, 토지 이용 변화, 그것의 앞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변화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ICC에서는 지금 원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농경지로 바뀌거나 농경지에서 바뀌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농경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요 위에 화살표 산림, 초지, 습지, 주거지 등에서 농경지로 바뀔 때의 토지 탄소 저장량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이 변화하면 각 토지 이용 당시의 탄소 저장량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산림 일대의 탄소 저장량, 농경지 일대의 탄소 저장량이 다르겠죠. 그 토양에서의 탄소 저장량 변화, 그 차이를 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항 E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산림, 초지, 습지의 경우는 농경지로 변화할 때 탄소 저장량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거지에서 농경지가 될 때는 온실가스 저장량이 높아지겠죠. 사실 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와 같이 각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탄소의 저장량이 다르고, 그것의 변화를 계산하는 것이 이번 계산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기준 연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현재가 있고, 또 이 현재의 탄소 저장량과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냐, 과거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전과 비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요, 보통은. 왜냐하면 우리가 산림을 농경지로 개간했다. 그러면 사실 개간하는 그 당해 년도에 이산화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2년, 3년, 4년, 5년 뒤에는 배출이 더 이상 그 자리에서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1년 동안 왕창 일어났던 그 전체 배출량을 20년으로 분할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을 2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어떤 토양 용도였느냐, 요걸 확인하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꼭 20년 전 것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걸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연도가 예를 들어 한 8년 전까지는 알았다. 그럼 8년 전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신 나누기 8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20년 해서 20년으로 분할하여 앞으로 12년 더 분할된 배출량 혹은 흡수량을 계속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8년 1월이라고 하는 특수한 연도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IPCC 혹은 유럽연합에서 정해놓은 기준 연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No-Go Area라고 부르는 매우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가 기준이 되는데, 2008년도 이후에 이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을 농경지로 만들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증 자체가 접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주로 이제 요런 1, 2, 3에 예시되어 있는 지역과 같은 것인데요. 탄소 저장이 매우 높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2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2탄 지역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년 동안 탄소가 계속 축적되어서
탄소 보존 기능을 지구상에서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 지역은 보호지역이죠. 또 하나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보호에 마땅합니다. 생물 다양성 자체가 탄소 저장 그 자체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보존해야 한다. 그 밖에 국가보호지역,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있냐면은 국립공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많은 갯벌 지역, 이런 데들, 이런 습지, 뭐 이런 지역들,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2008년 이후에는 절대로 농경지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농경지 외에 다른 용도로도 거주지역 이런 것으로도 바꾸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 기준 연도가 2008년이 됩니다. 이때 이후에는 매우 보호 가치가 높고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전에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인정을 하고 기준 연도를 적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표를 한 번 더 복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은 뭐였어요? N2O,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있으면 원소 번호가 있고 각 질량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2O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N 2개, O 하나니까 14 곱하기 2 더하기 16이라고 하는 것이 아산화질소의 질량입니다. 그러면 질소의 배출량, 질소가 용탈되는 양을 안다면 그 질소가 이제 N2니까요. 14 곱하기 2만큼이 용탈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산화질소가 될 비율은 뭐였어요? 그거가 분모가 되고 14 곱하기 2 더하기 16만큼이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이 탄소의 저장량 변화에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느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C에 대해서 보시고 O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저장할 때 탄소 하나를 저장하면 질량 12를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CO2, 그것은 뭐예요? 저장되는 탄소는 CO2를 흡수해서 저장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CO2의 질량으로 본다면 12 더하기 16 곱하기 2만큼의 질량을, 이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12만큼을 저장한 거예요. 거꾸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자, 탄소 하나가 토양에서 용탈된다,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산화탄소의 양으로 따졌을 때 12분의 12 더하기 16 곱하기, 그러니까 탄소 하나, 산소 2개의 질량만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요 비율을 계산을 하면 이게 3.664 정도가 됩니다. 3.664. 그러니까 12분의 44 하면은 3.664 정도가 돼요.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건데, 자, 이 식, E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Carbon stock reference 마이너스 carbon stock actual, 이렇게 됩니다. 탄소 저장량 reference에서 탄소 저장량 actual을 빼는 겁니다. reference는 뭐냐면 기준 연도. 그러니까 과거의 토지 이용 당시에 탄소 저장량, 지금의 탄소 저장량, 요거의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reference 당시에 예를 들어 뭐 한 10년 전에 산림이었다. 근데 지금 농경지로 바꿨다. 그럼 산림이었을 때 탄소 저장량이 있고 농경지일 때 탄소 저장량이 있겠죠. 어디에 저장량? 토양의 저장량. 아마도 산림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은 뭐가 되죠? 어떤 양수값 뭔가가 숫자가 나오겠죠. 그만큼이 뭐다? 배출한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이 전체 계산한 값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심지어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더 좋은 겁니다. 자, 이 값이 배출량인데 마이너스 값이다. 이 말은 뭐예요? 배출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저탄소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 꼭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고탄소가 좋기도 합니다. 저이산화탄소가 좋은 거지 저탄소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탄소 저장량이 더 높은 경우 그때는 좋은 거잖아요. 고탄소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보았을 때는 탄소 저장량을 점점 더 토양에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이 식에서, 이 L식에서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자, 우리 그 작물의 생산량, 이게 이제 콩이 될 수도 있고 옥수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이제 재료가 되는, 그 바이오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그 작물의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20년으로 분할해서 계산한다고 해서 이걸 나누기 20을 하는 겁니다. 20년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B라고 하는 부분을 마이너스 해준다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배출량이기 때문에 이 L은 작을수록 좋고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가면 더 좋다 그랬어요. 여기서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너스죠. 여기 B는 보너스가 됩니다. 유럽연합의 규정에 의거해서 RED 규정에 의거해서 자 29g CO2 양만큼을 뭐당 메가줄당 에너지당 요 왜 메가줄이 되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나중에 상품이 되었을 때 연료가 되는 거죠. 바이오 디젤 혹은 바이오 알코올 혹은 바이오 가스, 메탄 뭐 이런 등등의 연료의 양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때는 뭐냐면은 그 중량이나 최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연료이기 때문에 에너지 단위를 가지고 씁니다. 단위를 가지고 그 에너지 단위당 29g의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저장한 것으로 보고 마이너스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토지가 많이 훼손된, 그러니까 유기물도 매우 좋고 그 비가 왔을 때 용탈도 많이 되고 그래서 파괴된 토양 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농경지를 예컨대 유기농 혹은 무경운 등의 농법을 도입함으로써 혹은 윤작 뭐 이런 좋은 농법을 도입함으로써 토양을 개선시켰다. 그 경우에 이런 보너스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결국은 이 L 값이 마이너스 값도 가능하다. 총 계산했을 때 보너스를 많이 받아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 자체에서도 그죠? 자, 예를 들어 농경지를 레퍼런스 당시 농경지였고 액츄얼 지금의 당시가 뭐냐면은 산림이다. 그 경우에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산림의 탄소 저장량이 더 높을 때니까 당연히 적은 거에서 큰 걸 빼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이와 같이 여기에서 계산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은 더 좋은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CSR 또는 A를 구해가지고 둘의 차이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CS 값을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자, 요렇게 구합니다. 먼저 괄호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더한 거예요. 먼저 요 앞쪽의 부분은 뭐냐면은 토양의 유기탄소 SOC는 소일 오르가닉 카본이고 ST는 뭐냐면은 소일 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이 아주 깊은 층이 있죠. 근데 이게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하는 게 아니라 표토만을 토양 유기탄소의 저장량을 고려합니다. 그게 30cm입니다. 표지에서 지표에서 30cm까지 들어가는 그 표토 내에서의 토양 유기탄소 저장량
을 구하는 것이고요. 토양 유기탄소의 저장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IPCC 가이드라인을 보면 토성과 기후에 따라서 분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토양도 그 중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토성과 기후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그걸 두 가지를 곱해주면 표토의 그 토양 유기탄소 함량이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후는 보통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들이 있어요. 뭐 그 열대 뭐 기후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요거를 온대 수분 기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warm, temperate, moist라고 하는 분류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토성의 경우는 몇 가지 토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제주도를 제외한 뭐 95% 이상의 지역이 여기 HAC라는 토성 분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High Activity Clay라고 해서 고반응 점토질 토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해당되는 토성과 해당되는 기후를 찾아서 그거를 곱해주면 요 값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요거는 팩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수, 뭐에 대한 개수? 랜드 유스라는 개수입니다. 요 개수는 뭐냐면은 농경지냐, 혹은 산림이냐, 초지냐, 혹은 뭐 습지냐,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걸 찾아서 곱해주고, 그 다음에 팩터 매니지먼트입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농사 짓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경운을 했느냐, 무경운을 했느냐. 무경운을 하면 이게 토양이 그대로 토양 안에 있는 탄소의 저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경운을 더 권유합니다. 그러면 경운을 하는 경우를 1, 그러니까 변화 없음으로 보고, 만약에 무경운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한 1.1 정도, 그러니까 110% 정도, 10% 정도 더 탄소를 저장했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예컨대. 그러면 여기 이제 CS 총량은 더 높아지겠죠? 혹은 뭐냐면은 윤작을 하는가, 혹은 그 피복 작물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수원에다가 크로바를 심는다거나 뭐 이런 종류, 혹은 녹비 작물을 심는다거나 이런 경작 활동을 하게 되면 요 그 값을 곱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수 팩터, 여기서 i는 인풋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정량의 양분을 투입했느냐, 혹은 퇴비를 투입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걸 쭉 계산해 주면 돼요. 이거는 IPCC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걸 찾아서 쭉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라고 하는 것은 카본이고요, 탄소량이고요, vegetation, 그러니까 식물체의 탄소량이 되겠습니다. 요 식물체의 탄소량도 경작지마다 다르겠죠. 이게 1년생 작물이냐 단연생, 즉 과수원 같은 곳은 단연생 작물이죠. 그래서 나무입니다. 목본 작물이죠. 그 경우에는 탄소 저장량이 훨씬 더 높고, 또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값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지표 위, 지표 아래의 생물량을 구해가지고 둘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에서의 탄소 저장량에다가 식물이 갖는 탄소양 두 개를 곱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면적, area 해주면은 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S를 어떻게 한다고요? 레퍼런스 당시의 값, 현재의 값 두 개를 구해가지고 차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탄소 값이기 때문에 탄소 값에다가 뭐를 곱해준다고요? 요 3.664, 요 표에서 알아냈던 이 값을 구해주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뭐당? 산출량당, 그 수확량당 나오게 되고, 이걸 20년 단위로
분할해서 구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농경지를 잘 관리하면, 예를 들어 유기농 등을 하면 요 보너스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공식 중에서 두 번째 항 EL, 그러니까 Land Use Change,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탄소 저장량 값의 차이를 통해서 구하는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